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공기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행하는 공기 단축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기 단축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공정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계산된 공기와 지정 공기가 있었어요. 계산된 공기가 지정 공기보다 클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공기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제 공정표를 작성을 하고 원래 계획된 공사 기간 안에 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중간에서 체크를 해봤더니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뒤에 남아있는 작업들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공기를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기를 줄이는 거를 우리가 공기 단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공기 단축은 우리가 MCX법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비용이 최소 비용으로 증가되게끔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증가가 되는 방법으로 찾는 겁니다. 공기 단축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비용이 어차피 증가가 되는데 가장 작게 증가되는 비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하고 이렇게 비용하고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고 이걸 보통 이제 그래프로 그려요. 그래프로.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자, 이쪽은 우리가 시간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은 비용, 공사량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거를 우리가 직접비 이렇게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간접비 여기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앞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면 요 직접비는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간접비는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더한 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총공사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건축 시공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최단 시간 내 최저의 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더한 거니까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이 점을 우리는 표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이 시간을 먼저 비교를 해보죠. 처음에 공정계획을 세웠을 때 저 시간이 지정 공기보다 짧다. 그럴 경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저 시간이 지정 공기보다 내가 길다라고 하면 시간을 단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변동이 생기면 비용은 항상 증가를 한다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총 공사비가 가장 최저가 되는 점을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연이 되거나 시간이 늘어나거나 단축이 되거나 어쨌든 비용은 모두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문으로 문제들을 좀 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우리가 단축이 되는 경우 시간이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 이렇게 묻죠. 자, 그러면 직접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직접비는 단축이 되는 거니까 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비는 내가 증가를 하게 되고 지연이 되면 직접비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간접비는 단축이 되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이렇게 지연이 되면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로. 그 직접비와는 반대 경향에 해당하는 저와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총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총공사비는 단축이 되든 지연이 되든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의 화살표로 표시를 했지만 제가 지문으로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시간이 단축이 된다, 지연이 된다라는 것은
항상 기준점이 있다 그랬죠. 그 기준점은 뭐다? 이렇게 표준점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와 총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얘가 총공사비인 건 알겠는데 얘가 직접비인지 얘가 간접비인지 혼동이 왔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걸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 직접비는 뭐라 그랬어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지금 잘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적산 쪽에 가면 그런 것들 배울 거예요. 자, 직접비라고 하는 내용은 건물에 투입되는 비용이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재료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재료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벽돌을 이렇게 10만 장을 가지고 어떤 목적물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내가 똑같이 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내가 10,000장씩 투입을 해가지고 총 10일이 걸리더라. 10일이 여기 하루에 몇 장씩? 10,000장씩. 그러면 이 목적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단축을 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를 8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매일 10,000장씩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80,000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은 양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만약에 내가 절반을 5일로 줄인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20,000장에 해당하는 양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내려오는 것, 그게가 직접비다. 시간이 단축이 되면 재료량들을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비, 간접비, 총공사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 그래프 자체가 생각이 안 난다. 그건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죠. 공부 안 하신 분이니까 최소한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이렇게 시간이 단축이 되면 직접비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기 단축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비하고 간접비는 빼고 총공사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하고 비용하고의 관계인데 이번에는 뭐만 총공사비에 해당하는 그래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만 발췌를 해서 다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더 심플해지겠지만 지금 마찬가지 이렇게 시간하고 비용이 이렇게 있고 지금 총공사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죠? 최저점에 해당하는 이 점을 우리는 표준점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표준점이죠. 그러면 이 표준점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표준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무슨 비용? 표준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을 단축한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만큼을 단축을 해요. 근데 어떤 공정이든지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공정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을 많이 투입을 하고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절대적으로 내가 발생하는 공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를 절대 공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공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단축이 불가능한 그와 같은 시간을 미 이거 이하로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올려요. 올렸을 때 저기랑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급속점, 다른 말로 뭐 특급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급속점이다, 특급점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더 이상 단축이 불가능한 시간, 이거는 절대 공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가 뭐예요? 여기가 단축 가능 범위가 되는 거죠. 이거 뭐 일수다 그러면 단축 가능 일수,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줄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급속점, 특급점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그대로 표시를 해서 여기 급속점에 해당하는 거, 특급점에 해당하는 거, 여기를 우리가 특급 시간, 요 비용을 우리가 특급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총공사비가 이렇게 2차 함수에 해당하는 곡선에 해당하는 그런 기울기 값을 갖지만 우리는 얘를 뭘로 가정을 하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직선으로 기울여 놨더니 이 기울기 값이 발생을 하죠. 이 기울기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비용 기울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용 기울기. 자, 이 비용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흰 선으로 그린 작업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거를 A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보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업이 있어요. B라고 하는 작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관계를 살펴보면 요만큼 같은 시간을 단축을 하는데 A라고 하는 작업은 비용이 요만큼 상승을 하는데 B라고 하는 작업은 이만큼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비용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비용의 기울기, 비용 구배가 작은 작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단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작업의 비용에 우리가 기울기 값을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비용 구배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죠. 자, 비용 구배는 얘를 식을 만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렇게 분수식을 놓고 결과적으로 지금 하얀색에 해당하는 A 작업인 경우 수평으로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라고 하면 여기 a분의 b 값이 뭐가 돼요? 저와 같이 기울기 값이 되는 거죠. 그럼 a 값을 그대로 써보세요. a 값은 이렇게 표준 시간에서 특급 시간을 빼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시간 마이너스 특급 시간을 빼주면 되고, b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급 비용에서 표준 비용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특급 비용에서 이렇게 표준 비용을 빼낸 것들을 우리가 비용의 기울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단위를 따져보면 단위는 당연히 위에는 비용이니까 원이 될 거고요. 밑에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수로 많이 따집니다. 일수로. 그래서 단위가 비용 구배는 그냥 단위가 원이 아니에요. 하루당 증가되는 금액. 정확하게 따진다면 단위 시간당 증가되는 금액. 여기서 단위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공정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어떤 시간의 개념의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정리해서 그냥 하루당에 증가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용들을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교재에 쭉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용 구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비용 구배를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네 가지의 데이터가 전부 다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막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은 시간대로 빼고 비용은 비용대로 빼요. 일단은 시간은 시간대로 빼고 비용은 비용대로 뺍니다. 어디가 분자고 어디가 분모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가나 다라. 그래서 아마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냥 비용은 비용의 차, 시간은 시간의 차를 봐가지고 보기를 보면 손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기단축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당연히 합격할 거니까 우리가 이 공정으로 가면 공기단축 방법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개념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앞에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공기단축 쪽으로 가서 좀 쉽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임의의 공정표를 작게 한번 그릴게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정표를 작게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공정표 그리는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던 형태죠. 계속해서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작업을 제가 6일, B라고 하는 작업, 여기 C라고 하는 작업, D, E, F, 여기가 4일, 5일, 여기가 3일, 여기가 4일, 여기를 8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8일, 여기가 3일. 이렇게. 뭐 결합점의 번호는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공기를 단축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일정 계산을 해줘야 돼요. 04, 08, 49, 03, 37, 큰값 9, 12. 이 프로젝트는 총 12일이 소요되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내가 며칠로? 10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 일정이 10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기단축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각 작업의 일수를 여기 하나 줄여서 이틀을 줄이면 이틀이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여야 하루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작업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공정선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주 공정선은 굵은 선, 이중선으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좀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기를 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용 구배를 계산을 했어요. 여기는 하루에 이렇게 1,000원이 증가가 되고 이 단위를 빼겠습니다. 여기는 2,000원, 여기는 3,000원, 여기는 10,000원. 하루당 증가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하루당 증가되는 금액이고 여기는 3,000원, 여기는 5,000원이다라고 산출하면 우리가 비용 구배가 가장 낮은 작업에서 단축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공기 단축을 할 때 첫 번째 공정표를 작성을 했고 두 번째 우리가 주 공정선을 찾았습니다. 여기 주 공정선 찾았죠? 여기까지를 왜 찾냐면 비용 구배가 가장 적은 작업이 A 작업이네요. A 작업에서 내가 얘를 아무리 줄여봐야 이 일정이 줄어들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가 7로 줄건 6으로 줄건 5로 줄건 9일에 있으니까 9가 되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 공정선상 중에서 비용 구배가 작은 작업을 찾는 겁니다. 비용 구배가 낮은 작업을 찾는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나머지 주공정이 아닌 거에서는 단축을 해봐야 전체 일정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공정 중에서 비용 구배가 낮은 거 2,000원, 3,000원, 10,000원이니까 여기가 지금 B라고 하는 작업이 비용 구배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틀을 줄이면 되느냐? 여기서 만약에 이틀을 줄여버리게 되면 여기가 2일이 되고 여기가 2일이 되고 여기가 7일이 되죠. 여기가 7일이 돼서 10일이 되면 좋은데 7, 7, 8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얼마 돼요? 8일이 돼버립니다. 그럼 11일. 여기서 이틀을 줄였지만 전체적으로 하루만 줄어든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얘가 주공정이 되고 얘는 주공정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지냐면 주공정이 아닌 작업을 부공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긴 거를 부공정선이 뭐가 될 때까지 주공정으로 될 때까지만 단축을 하는 겁니다. 그 한계점을 찾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주공정은 계속해서 주공정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다른 공정이 추가로 주공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줄이기 앞서서 얘를 보니까 여기는 8일, 여기는 7일, 여기는 9일. 이 과정에서 줄이면 하루뿐이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얘를 이틀로 줄이는 게 아니라 하루를 줄여서 3일로 만들고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3이 돼서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8. 그럼 8, 8, 7이니까 여기가 8일이 되고 여기가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가 됐어요? A라고 하는 작업이 다시 주공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되고 나면 요거를 또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는 우리가 줄일 수가 없고 만약에 여기 비용이 저렴하니까 A 작업을 하루를 줄이면 여기가 7로 가겠죠? 그럼 여기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A 작업과 B 작업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은 3,000원. A와 D 작업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은 4,000원. F를 줄이는 방법은 10,000원. 얘를 줄이면 간단한데 비용이 가장 적게 증가되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A와 B를 줄여간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면 주공정이 바뀌었죠. 그럼 주공정선상에서 줄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가며 줄이면 된다라는 게 우리가 공기단축을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주공정선상에서 비용구배가 최소인 작업. 원래는 주공정은 계속 주공정이어야 되고 주공정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공기단축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에 관계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